오늘의 주요 뉴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경기 화성시의 1차 전지 업체인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에서 시신 20여 구가 발견되었습니다. 24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오후 3시경 불이 난 아리셀 공장 3동 내부 수색 중 소사한 시신 29 이상이 발견되었습니다. 숨진 이들은 대부분 연락이 두절된 상태의 실종자 23명에 포함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장 관계자는 현재까지 발견된 시신은 20여 구라며 수색이 끝나지 않아 정확한 인명피해 규모는 추후에 밝힐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브리핑을 통해 실종자가 23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실종자 국적은 외국 국적 20명, 한국 국적 2명, 국적 미확인 1명입니다. 이들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 결과 공장 부근에서 신호가 잡혔고 실제로 건물 내부에서 다수의 소사체가 발견되었습니다. 소사체 20여 구가 발견되기 전 인명피해 규모는 사망 1명, 중상 2명, 경상 4명이었으나 수색 후 피해가 증가했습니다. 화재는 오전 10시 31분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소재 아리셀 공장 3동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공장 3동에는 리튬 배터리 완제품 35,000여 개가 보관 중이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유해화학물질 취급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인명피해 및 연소 확대 우려가 있어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인원 145명과 장비 50대를 동원해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소방당국은 오후 3시 10분경 큰 불길을 잡고 내부 수색을 진행 중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6.25 전쟁 74주년인 25일 여당의 당권 주자들은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 핵무장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안보 강경론으로 보수 당원들의 지지를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 등록 후 핵 전력을 활용한 안보 강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일본처럼 핵무장 잠재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윤석열 정부가 한미 관계를 복원한 것은 업적이지만 국제 정세 변화에 대비해 핵무장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SNS에 이제는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합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그는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될 수밖에 없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미국의 태도도 변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미국의 핵무기 정책이 북한 핵관리로 바뀌게 될 것이라며 제한적 핵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SNS에 북핵 해법은 남북 핵균형 정책뿐이라고 적었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북한은 이미 핵을 소형 경량화했다며 핵 관련 기술을 고도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6.25 전쟁 74주년을 맞아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강경한 안보 정책을 강조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강행 추진한 방송 3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와 함께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개정안도 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방송 3법의 주요 내용은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학회와 관련 직능단체 등에 부여하는 것입니다. 또한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은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민주당 등 야당은 21대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 3법을 통과시켰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의결이 무산되어 폐기된 바 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같은 법안을 당론으로 재발의했습니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들을 방송 정상화법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방송악법 또는 좌파 방송장악법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 회의를 열고 이들 4개 법안을 차례로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해당 법안들을 법사위 법안이 소위로 넘겨 체계자구 등을 추가 심사하자고 주장했으나 민주당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은 본회의에 회부됩니다. 앞서 방송 3법 등의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법안 소위 심사를 생략한 채 지난 18일 야당 단독으로 연 전체 회의에서 이들 4개 법안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리니지로 유명한 게임 회사 NC소프트가 고강도 경영 효율화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2개 사업 부문을 물적 분할해 조직을 분사하고 비용 절감과 인력 감축을 목표로 합니다. 이로 인해 직원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NC소프트는 24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회사 분할과 신설회사 설립을 결정했습니다.
신설회사는 NCQA와 NCIDS로 분사 조직은 약 360명입니다. 본사 직원 수는 4,000명대 중반으로 줄어듭니다. 분할은 신설회사 주식을 100% 배정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NC소프트의 자본금은 109억 7,701만 원, 신설회사의 자본금은 각각 60억 원과 70억 원입니다. NCQA는 QA 서비스 사업 부문을 담당하며 대표이사는 김진섭 센터장이 맡습니다. NCIDS는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을 담당하며 대표이사는 이재진 전웅진 싱크빅 대표가 맡습니다. 분사는 8월 14일 임시주주총회에서 확정되며 분할 기일은 10월 1일입니다. 박병무 공동대표는 매출 2조 원대의 기업으로 성장하면서 조직과 인원이 급격히 늘었다며 분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최근 실적 악화로 위기론이 제기되었고 올해 1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직원들은 근로계약 변경과 노동조합 승계가 불투명해 정리해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NC 노조 우주정복은 고용 불안 조장을 중단하고 분사 계획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서울 영등포에서 탕후루 가게를 운영하는 A씨는 요즘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권리금을 건지기 위해 가게를 내놓았지만 넉 달이 넘도록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는 인기가 한물 간 것 같다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난해 배달의 민족이 발표한 배민트렌드 2023에서 3위를 차지했던 탕후루의 인기가 급격히 식고 있습니다. 식후탕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화제를 모았던 탕후루가 1년 만에 폐업 위기에 놓인 것입니다. 탕후루는 딸기, 포도, 귤 등의 과일을 설탕으로 코팅한 중국 전통 디저트입니다. 24일 행정안전부 통계 분석 결과 이달 들어 17일까지 34개 탕후루 가게가 폐업했습니다. 전국 탕후루 가게는 이달 초 1,500개가 넘었으나 17일 기준 1,495개로 줄었습니다. BC카드의 데이터에서도 매출 하락세가 나타났습니다. 지난 4월 매출액 지수는 전달보다 27% 하락했습니다. 은평구에서 탕후루를 판매하는 B씨는 먹거리가 유행을 많이 타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렇게 빨리 인기가 식을 줄은 몰랐다며 본업에만 충실하면 되지만 탕후루 가게만 운영하는 점주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소비자들의 취향 변화와 건강 염려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초등생 아들을 둔 류씨는 탕후루가 너무 달아 아이가 비만이나 당뇨에 걸릴까봐 먹지 말라고 했다며 한때 인기였던 대만 카스테라, 흑당 버블티처럼 일시적인 유행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애플이 애플 인텔리전스의 메타의 AI 모델을 통합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23일 이 소식을 전하며 AI 시대의 주요 기술 기업들 사이에서 형성되고 있는 의외의 파트너십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메타는 지난해 라마2를, 올해 라마3를 공개했습니다. 메타 등 AI 개발사들은 애플 아이폰 사용자 기반을 활용한 대규모 배포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애플은 세계 개발자 대회에서 애플 인텔리전스를 공개하며 복잡한 작업은 협력사에 맡길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오픈AI를 첫 협력사로 채택해 시리에 챗GPT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애플의 크레이그 페더리기 부사장은 챗GPT는 현재 우리 사용자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애플은 구글의 제미나이와 AI 스타트업 엔스로픽, 퍼플렉시티와도 논의 중입니다. 애플은 다양한 AI 개발사와 파트너십을 구축해 오픈AI 의존을 피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논의는 마무리되지 않았으며 무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애플은 파트너십 기업들에게 상호 비용을 요구하지 않고 협력사는 애플 인텔리전스를 통해 서비스 구독료를 받을 수 있으며 애플은 수익의 일부를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디버터 자산운용의 진 먼스터 이사는 챗GPT 사용량이 2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는 애플 플랫폼의 장점은 대규모 참여형 배포가 가능하다는 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수요일인 26일 내일은 정체 전선의 영향으로 새벽부터 제주도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늦은 밤에는 전남 남해안, 27일 새벽에는 전남권과 경남 남해안 등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대부분 지역에서는 27일 밤에 장맛비가 그치겠으나 경남 남해안과 제주는 각각 28일 새벽과 오전까지 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 영동을 제외한 중부지방에는 한낮에 습도가 높아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안팎으로 올라 덥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4도에서 21도, 낮 최고기온은 25도에서 30도로 예보되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